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0월달 고3 학생들의 교육청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제72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난이도가 교육청 문제가 쉽긴 하지만 또 얼마 안 남은 한국사 한등검 시험 앞두고 워밍업 하는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계급이 발생한 이 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군장이 등장했다. 역시 계급 발생하면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 컨셉을 좀 재밌게 잡았네요. 이렇게 OX 문제를 냈는데 역시 청동기 시대 맞춤 모양입니다. 오라고 하니까 특별 선물로 비파형 동검 모형을 드리겠다고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계급 발생 군장 비파형 동검 다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가 또 있었죠. 이렇게 군장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동원해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고인돌 역시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요, 뭐 다른 구석기나 신석기 그런 선지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뭐 거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선지 2번 22담로라고 하는 건 백제 얘기고요. 특히 백제 중에서도 문왕 때 22담로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이고, 선지 5번으로 가서 보면 이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의 제천 행사였습니다. 가볍게 보고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즉 삼국시대 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서울에 이런 북한산 비봉에 올라갔더니 자, 순수비를 복제한 비가 있다. 자, 여기 맨 끝에도 나오지만요. 결국 이게 신라 진흥왕 순수비인데 결국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대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서 세운 비석이죠. 근데 이렇게 산 꼭대기 있으면 또 금방 마모가 되니까 이걸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북한산 봉우리에는 모형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 나온 대로 6세기 바로 신라죠, 신라.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에 세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얘기하는 것인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이 비석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조선 후기 때 추사 김정희가 이제 금석학을 통해 가지고 이 비문 내용이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걸 발견해냈죠. 네, 하여튼 같이 나온 김에 김정희까지 연결시켰고요. 하여튼 신라에 대한 거 찾아보면은 신라 고유의 신분제도 골품제 선지 2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선지 1번 해동성국으로 불린 건 발해였고, 선지 3번 문영왕 또 나왔네요. 네, 문영왕은 백제 거고요. 선지 5번 경국대전을 편찬한 건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되었죠. 세조 때부터 편찬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고요. 선지 5번 팔만대장경 조파는 고려 때 몽골 침입 때였습니다.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 어떤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답률이 64%를 넘어갔습니다. 자,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가 12목입니다. 12목. 자, 이 고려 성종 때 제가 썼습니다만 6대 임금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여기 지방관을 파견했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 또 둘째 줄에 주연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주연, 즉 고려 때는 이렇게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 수령이 파견되어 있는 곳을 주현, 그러지 못한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죠. 이래서 12목 주현 나왔고요. 또 이게 좀 헷갈릴 경우에는 또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 맨 마지막 힌트로 주어졌습니다. 국자감. 자, 그래서 12목 주현 국자감 이렇게 합해가지고 고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 이게 12목 설치 그리고 국자감 정비 다 이게 고려 성종 때 6대 임금 때의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오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답은요, 고려 특유의 좀 회의기구가 있었습니다. 고위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임시로 회의하는 기구,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는 도병마사, 그리고 법령이라든지 의식 같은 걸 논의하는 기구는 식목동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몰라서 그랬는지 4번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선지 4번 구주 오소경 체제 정비, 아마 여기 자료에 지방 제도 같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구주 오소경 똑같은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를 넣어가지고 오답선주로 만들었는데 여기 많이 낚인 것 같습니다. 자, 구조 오소경 제도라고 하는 건 신라가 통일한 직후 신문왕이 만들었고요. 참고로 이 신문왕에 설치한 신라 때 최고 교육기관은 국학이죠. 같은 국자가 들어가지만 국학입니다. 신라는 국학, 고려는 국자감입니다. 네,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홍문관, 이것도 똑같이 성종은 성종인데 이건 조선 성종이죠. 지편전을 계승해서 성종이 홍문관을 설치를 해서 국왕의 자문에 응한다든지 또 경연을 주관했습니다. 경연, 왕하고 신하고 같이 스타디 모임 하는 것이고요. 선지 2번 제가회의는 고구려 때 회의기구 이름이죠. 선지 3번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건 조선 고종 때 특히 민치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1880년에 설치한 것이 통리기무 아문이고, 또 여기서 만든 신식군대가 별기군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 받고 4번을 가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국왕 반원 정책, 즉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하면 딱 나왔습니다. 공민왕. 자, 공민왕의 반원 정책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제가 핑크색으로 칠해놓은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발 등 몽골식 풍속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 세력 축출했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했습니다.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게 몽골이 고려하고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때 만든 관청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일본 공격이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남겨두었었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두어서 남겨두었다가 국민항때 폐지를 했었고요. 또 대표적인 반원 정책이 그 동북 지역으로 가서 상성 총관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국민항에 대한 거 뭐 하나 빠졌죠. 바로 개혁 정책으로 민생을 위한 개혁 정책 선지 5번 같이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인물이 또 승려 신돈이죠. 신돈을 기용하면서 전민 변정 도감을 통해서 억울하게 검문 세족들한테 토지를 빼앗기거나 노비가 된 사람들을 구제해줬습니다. 네. 자,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한테 교훈 삼아 남긴 것이고, 선지 2번 후민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선지 3번 수원화성은 조선 정조가 건설했고요. 선지 4번 평양촌도는 요건 고구려 장수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남하 정책이라고도 하죠. 네, 또는 남진 정책.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밑줄친 전쟁의 영향입니다. 자, 고전소설 박시전이 나왔는데, 박시전 일단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청나라 장수들이 나오고 뭐 쭉 딱 보면은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EBS 연개고지라든지 모의고사나 수능에 박시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 오른쪽에 해설도 나옵니다만 삼전도에서 조선의 항복을 받고 돌아가는 청군자. 근데 좀 내용은 약간 판타지 같은 내용이죠. 아래쪽에도 있지만 바로 이를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현실의 굴욕감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 바로 판타지 같은 박시전이었습니다. 하여튼 결국 이 문제는 병자호란에 영향을 묻는 것이고요. 자, 병자호란 영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삼전도의 치욕을 갚자, 청나라에 복수하자, 바로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그것이 나오는데 역시 맞습니다. 바로 효종 때에 이렇게, 물론 효종 본인도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시절로 있을 때 청나라에 끌려갔다 왔죠. 네, 그러면서 효종 때 북벌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네,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별무반은요, 바로 고려 윤관 때 그 별무반을 편성을 하고 이것이 여진족 몰아내고 동북구성 쌓았다. 그것까지 이어지고요. 선지 3번 금강가야가 멸망한 것은 신라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 2번에 진흥왕 얘기 나왔습니다만 법흥왕 때는 금강가야, 또 뒤를 이어서 진흥왕 때에 그 대가야가 멸망을 했고요. 선지 3번 삼별초가 항전을 전개한 거죠. 삼별초는요,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죠. 근데 최씨 정권 무너지고 다 무신 정권 무너지고 고려 정부가 몽골하고 강화를 체결한 다음에 이제 강화도 섬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했을 때 거기에 저항해서 삼별초가 항전을 했습니다. 선지 5번 광해군이 중리묘기고, 요거는 병자호란보다 전이죠. 바로 광해군 중리묘기 하면 또 대표적인 사건이 또 명나라하고 후금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1619년의 사르 전투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분의 요청에 마지못해가지고 강홍립 장군을 파병하긴 했습니다만 적당히 눈치 봐서 싸우라고 그랬고, 결국 그래서 광홍립은 눈치 봐가면서 후금에 항복을 했죠. 네, 그래서 광해군 중리벽 하면 또 얘를 사르 전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연평 문제인데요. 자, 대화 말풍선을 보겠습니다. 맨 왼쪽 조정에서 삼정 인정청을 설치했다고 하네. 바로 이게 뭐겠습니까? 상당히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서 벌어졌던 임술 농민봉이 얘기하는 것이죠. 1862년 철종 말년입니다. 임술 농민봉인데, 자, 이 맨 처음에는 처음에 발단이 되었던 지역은 단성하고 진주입니다. 단성은 지금 산청군이고요. 네, 산청군 단성면 있죠. 바로 또 옆에 인접해서 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주 밀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비롯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하여튼 오른쪽 말풍선은 좀 삼정의 문란이 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뭐 제대로 나아진 것이 없었죠. 하여튼 그 임술 농민봉기가 있었던 해 연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연표 구간이 넓죠. 네, 바로 라 구간이 되겠네요. 인조반정은 한참 전에 1623년이었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은 뭐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고종 때니까 훨씬 임술 농민봉기보다 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답 4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7번 갑니다. 자, 밑줄진 정변의 결과입니다. 자, 타이틀부터가 개화당의 정변 3일 만에 막내려, 즉 3일 천하라고 하죠. 네, 여기 주요 인물들 다 나왔습니다. 이른바 급진 괴합파라고 하는 사람들, 홍영식, 뭐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인데, 또 안타깝게도 홍영식은 이렇게 청나라 군인들한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1884년 갑신정변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이후에 미국의 답방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병사로도 갔다 왔던 인재였는데 이렇게 아깝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갑신정변의 결과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선지 3번이 답입니다. 자, 일단 투트랙으로 조약이 체결되었죠.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한성조약이 체결됐고요.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서는 텐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한성조약이 나오든 텐진조약이 나오든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또 갑신정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길게 풀어쓰자면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심화가 되었다. 그렇게도 가끔 나오죠. 자,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신라 신문왕 때 정책이죠.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하나 또 추가로 항상 짝이 되어 나오는 게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노고 폐지 관료진 지급, 신라 진골 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신문학의 정책이었고요. 선지 2번, 장영용이 설치된 건 정조의 왕실 친위부대를 설치한 것이고, 선지 4번, 악원파천이 단행되었다. 이거는 바로 이 사건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면 을미사변 이후죠. 1895년 왕비가 경복궁에서 시효되는 을미사변 이후에 96년 초에 이렇게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악원파천이었습니다. 하여튼 갑신장구형보다 한참 후의 일이었고요. 선지 5번,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부 때죠. 1912년 12월 달에 유신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8번 갑니다. 문제 8번은요, 어떤 단체에 대한 문제인데, 오답률이 이번 세트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75.5%를 차지했네요. 네, 아마 이 러시아가 저령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만민 공동회가 있어가지고 독립협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좀 선지도 까다로웠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전령도를 빌려서, 야, 이 전령도라고 하는 섬은요, 부산 앞바다에 있는 것인데, 전령도를 빌려서 석탄 저장소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빌려달라고 한다. 즉, 자국 함대에 연료를 공급하려 한다. 인데 이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한 단체가 또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령도 조차 요구가 생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만민공동회, 즉 독립협회가 개최한 대중집회에 가장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금방 독립협회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선지가 좀 애매했던 것 같은 게,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이때 특히 정부 고위관리까지 참석한 만민공동회를 가리켜서 관민공동회라고도 하죠. 근데 관민공동회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6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가지고 헌의6조라고 하는데, 헌의6조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 비슷하게 설립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의6조 또 관민공동회 중추원 개편, 결국 다른 말로 의회 설립 추진한다. 이것이 독립협회의 주요 건의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지 1번이 답인데, 이 이후 결과 이렇게 사실 독립협회가 이런 제안을 한 거는 뭐 왕을 또는 황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또 수구파들은 독립협회 이런 활동들이 결국 왕이나 황제를 폐하고 공화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결국 좀 있다가 독립협회는 1898년 말에 해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선지 보면 선지 2번하고 4번이 많이 선택이 됐습니다. 선지 2번,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자, 신흥강습소는요, 이건 신민회가 서간도 지역, 또 구체적으로 삼원보 지역에 설립했습니다. 이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그 독립협회보다 한 10년쯤 뒤에 만들어졌죠. 1907년에 이건 공화정을 지향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여서 비밀 결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민회의 또 최고 많이 나오는 의미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최초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 그 지역은 서간도 삼원보 지역이고요. 나중에 또 여기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또 선지 3번, 교조 신흥운동 전개했다. 이건 교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풀어달라. 그것이 교조 신흥운동이었습니다. 이건 동학 농민들이고요. 선지 4번, 이것도 많이 선택이 됐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했다. 이건 늘 나오는 신간에우 또 짝이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 여긴 이렇게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 서로 오답선지 중에 하나로만 돼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신민회하고 신간회를 같이 넣은 문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상당히 평소에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뭐 기왕 요 문제를 익히는 김에 이제 마지막 수능을 얼마 앞두고 신민회 신간회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 5번 보면은 우리말 큰사전 편찬, 요거는 조선어학회가 되겠죠. 문제 9번 갑니다. 문제 9번, 가의 결과로 옳은 것인데요. 자, 맨 처음에 아마 만구평화회 얘기 나오고 있고, 만구평화회에 파견된 이상설 등 바로 고종의 특사죠. 여기 이상설 있고, 맨 뒤에 또 이종이 있습니다. 한 분이 빠졌습니다. 바로 이준 열사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 만구평화회의엔 왜 갔습니까? 바로 여기 각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갔죠. 이 가 조약 내용이 여기 가장 핵심어가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겁니다.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걸 찾아보면 그 결과 이제 이렇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어서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을 했습니다. 바로 초대 통감으로 또 히로부미가 왔죠. 네, 그래서 항상 을사늑약, 또 통감부 설치, 또 만구평화회의 특사 파견, 또 고종 강제 퇴위, 이렇게 늘 항상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겠고요.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예송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 때 한창 당쟁이 심할 때 얘기죠. 즉 현종이 즉위했을 때, 다른 말로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아직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살아계셨는데 상복을 어떤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는가를 놓고 서인과 남인 간에 논쟁을 벌였죠. 또 뒤를 이어가지고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즉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역시 서인과 남인 간에 상복 입는 기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여튼 현종 때는 예송, 숙종 때는 환국, 그것만 알아두면 뭐 큰 문제 없겠고요. 선지 3번 이모군란이 발생한 건 한참 전이도 1882년이었고요. 선지 4번 개성공단 조성, 요건 뭐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선지인데 기왕 나온 김에 자 일단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실제로 공사를 해서 완성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부산 등 세계 항구가 개항된 거는 강화도 조약의 결과였고요. 문제 10번 갑니다. 10번 문제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입니다. 첫 줄 바로 군대 해산 조직, 즉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게 1907년이죠. 네, 그래서 뭐 뒤에 거 볼 필요 없이요. 바로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이 해산 명령을 받고서 분개해가지고 일본군과 또 서울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해산된 군인들이 많이 의병에 합류를 했죠. 네, 바로 1907년에 있었던 정미의병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선지 1번이 답이겠습니다. 의병의 배경을 조사한다. 이렇게 해산된 군인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요. 또 여기서 또 발전된 개념이 정미의병이 발전해가지고 13도 창의군으로 또 결성되죠.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군대 해산,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쭉 연이은 키워드들이고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 3번 에치슨 선언, 자, 이거는 바로 6.25가 있던 해 1950년 1월 달에 바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한 것이죠.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한반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가 또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북한이 그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또 그런 분석을 받고 있는 에치슨 선언입니다. 6.25 직전 1950년 1월이었습니다. 선지 4번 병인양요 전개 과정. 이건 뭐 답하고 거리가 멀고요. 선지 5번 치안유지법 적용된 사례자. 일단 이 치안유지법은 연도부터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일제 때 1925년 때 치안유지법이 일본에서 이제 공포가 됐고 조선까지 적용이 됐고 또 조선에 들어와서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도구로 많이 쓰였다고 했고요. 여기 선지 5번처럼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아까 저 문제 8번에 5번 선지 조선어학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도요. 여기 조선어학회 회원들에 대해서도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문제 11번 갑니다. 문제 11번. 자,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줄 화성 제합리 교회. 바로 그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바로 일제의 또 끔찍한 학살 사건이었죠. 자, 바로 아래쪽에 보면 고종의 장례일쯤 역시 3.1운동에 대한 문제가 맞겠습니다. 그럼 답도 뻔하죠. 선지 5번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전형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신분제 폐지 이런 아무 관계가 없고, 선지 2번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얘기죠. 네, 일단 박정희 정부 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니까 또 대대적인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6.3치기라고 하죠. 196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해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네, 한일 기본조약 제가 조약 이름을 써놓고 가죠. 네, 이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체결된 조약 공식 명칭은 한일 기본 조약이고요. 선지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 이거는 87년에 전두환 정부 막바지 6월 민주항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선지 4번 조선 형평사 중심으로 전개된 건 일제 강점기 때 1923년도 특히 지역은 진주입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형평운동이라고, 형평이 이제 백정들이 쓰던 저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결국 물론 갑오개혁 때 다 백정 신분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그 백정 신분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백정 신분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 그런 운동이 형평운동이었고요. 그걸 주도한 단체는 조선 형평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문제 12번은 일제강점기를 거의 10년 단위로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어느 시기냐, 그런 문제네요. 조선 태영령 그리고 회사령 시행했다. 바로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민족 자본의 설립을 억제하려는 그런 제도였고요. 또 하나가 또 있죠. 바로 1910년대 경제정책 중에 하나, 토지조사사업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정책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헌병경찰제도. 원래 헌병이라고 하는 건 군대 안에서만 활동하는 경찰인데 군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에 대해서도 좀 무단 통치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헌병경찰들이 이렇게 민간 일에까지
간섭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죠. 다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영조 때 군포 두 필을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주었던 것이고, 선지 2번 다루가차라고 하는 건 바로 몽골 원 간섭기 때 고려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지방 쪽에 파견한 사람들이었고요. 선지 4번 전국 각지 척화비 건립하자, 즉 서양 나라들 상종하지 말자, 바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자면은 신미양요까지 겪은 다음에, 즉 병인양요가 먼저 있었고 신미양요가 다음이었죠. 신미양요까지 겪은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세운 비석이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건 제가 1930년대 후반이라고 썼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는 중일전쟁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제가 전쟁에 광분하던 막바지 시기에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국신민서사 앙송, 신사참배, 창씨개명 그런 것도 있었죠. 다음 13번 갑니다. 13번은 어느 진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결국 이 지역에서의 그 독립군 활동에 대한 문제인데, 좀 지도가 흐릿하긴 합니다만 딱 중심을 잡아주는 산 이름 백두산이 나와 있고요. 또 여기 홍범도의 부대, 또 북로 군정서, 그리고 서일 등의 부대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부대는 또 그 대한 독립군이었고요. 바로 그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 또 중심이 되어가지고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또 북로 군정서는 또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고, 바로 북로 군정서하고 대한 독립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또 큰 승리 거두었던 전투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서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한능검 심화의 경우에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고3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일단 홍범도, 김좌진, 즉 대한 독립군, 북로 군정서, 또 봉오동, 청산리 이것만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선지 1번 비변사라고 하는 건 원래 처음 만들어진 거는 조선 전기 때죠.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변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다가 점점 상설기구가 되었고, 조선 후기 때 특히 세토정치 시기에 가서는 완전히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질 만큼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 2번 사군 육진 지역 개척에서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 지역, 국경선 지역까지 개척한 건 세종 때였고요. 선지 4번 대한민 국민에 결성했다. 이건 이제 해외 독립운동 기지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죠. 바로 미국 지역, 다른 말로 미주 지역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결성된 것이 대한민 국민이었습니다. 선지 5번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졌다. 자, 일단 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진 분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여기 지도는 엄연히 만주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조선 총독부는 서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지역부터가 말이 안 되는 오답선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분은 바로 의열단 단원이었던 김익상 의사였습니다. 1921년에 이런 김익상 의거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갑니다. 문제 14번도 이 정부 시기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시기로 들어왔는데요. 오답률이 55.6%를 넘어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헌을 했는데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삼성개헌, 유신 말고 삼성개헌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될 때는요, 지금 미국같이 4년 중임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는 직선제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칩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개헌입니다. 이 삼성개헌이 통과된 때가,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된 때가 1969년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통과된 이후에 71년도에 세 번째로 직선제로 당선됐는데, 그 후에 이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 직선제 아닌 방법으로 계속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72년도에 유신헌법을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시기는 이렇게 어려운 연평 문제가 아니고 박정희 정부인 것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답률이 약간 높았습니다.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 때 72년도 7월 달에 그 남북 간의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고요. 이것이 박정희 정부 때 통일 정책으로 잘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남북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회의체에 바로 만들어진 것이 남북 조절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년도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조절위원회 짝을 계속 맞춰야 되고요. 선지 1번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호포제 아까 전에 균역법 얘기 나왔습니다만, 균역법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습니다. 근데 고종 때 흥선 대항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내게 하는 제도가 호포제였고요. 선지 2번 대한국 국제가 반포됐다. 여기서 대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죠. 고종 황제 때 1899년 바로 황제가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됐고요. 선지 3번이 은근히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총동원법. 근데 마치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을 정부 주도로 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국가총동원법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가 아마
오해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가 중일전쟁이 있던 다음에, 즉 1938년에 이제 물적 인적 자원들 다 총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전에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38년도. 선지 5번 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했다. 바로 김대중 정부 때 바로 2000년 첫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가겠습니다. 15번 각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것도 다시 대한제국대로 돌아가네요. 일본의 진 나랏빛 갑자, 그리고 또 주도한 인물 김광재 등, 또 지역은 대구입니다. 바로 1907년에 있었던 국제보상 운동이죠. 항상 국제보상 운동 나오면 늘 짝이 드는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매일신보, 역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선지 5번 대한매일신보 등의 지원을 받았다.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서경천도 주장한 것은 바로 고려 때 묘청이고요. 묘청의 날 말하는 것이고, 선지 2번 단발령 시행에 저항했다. 단발령은요, 바로 아까 전에 을미사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왕비가 시효된 을미사변 이후에 또 을미개혁이라고 있었죠. 바로 을미개혁 조치의 대표적인 것이 단발령이었고요. 머리 깎으라고 하는 거, 거기 또 대대적으로 유생들이 반발해서 을미의병으로 일어났죠. 선지 3번 조선 책략 유포, 요건 그 전에 바로 1880년인가 하여튼 그때 기봉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와서 청나라 외교관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죠. 거기서 또 권유한 내용이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책이 유포가 되니까 또 대대적으로 유생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남 지역 유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남 만인소가 들고 일어났죠. 1881년의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최초로 서양과 체결한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선지 4번 9번 진참을 배경으로 기본 방향으로 했다. 이거 아까 전에 대한국 국제랑 거의 같은 컨셉입니다. 바로 고종 황제가 추진했던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였죠. 즉 9번 신참, 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거 참고한다. 여기서 옛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전제 군주제를 기본 컨셉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네, 다음 16번 문제 갑니다. 네, 16번 역시 일제강점기 때 군사조직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해설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입니다. 그럼 끝났죠. 한국광복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광복군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됐죠.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활동 늘 나오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자료에 이미 있듯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했고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미군과 연합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그게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 쉽게 찾았습니다. 네, 선지 1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건 바로 동학 농민군이었죠. 이게 아직 전주성을 점령하기 전입니다. 황토현 전투. 또 선지 2번 인천 상륙작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유엔군과 국군이었고요. 선지 4번 광송보에서 미군에 항전했다. 자, 광송보가 강화도 있는 것이고요. 자, 광송보 얘기 나오면 이건 바로 미군이 그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해서 보복하러 쳐들어온 신미양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상하이 홍커공원 의혹 감행, 이건 바로 윤봉길 의사가 연도제가 안 썼네요. 바로 1932년 그 상하이 홍콩공원 윤봉길 의사 의거고요. 윤봉길 의사가 속해 있던 단체는 바로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근데 한인애국단이 이렇게 요인 암살이나 폭탄 투척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지 군사 조직은 아니죠. 하여튼 항상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 잘 대비를 해서 또 시험에 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가 아마 의열단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이 인물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뭐 금방 답 찾았을 거고요. 특히 조선 상고사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독사실론, 조선 상고사 저수란, 또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재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하면 이 의열단과 관련돼서 신재호 선생이 쓴 의열단의 행동 강령, 즉 선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했다. 즉 뭐 폭력에 의한 무력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조선 혁명 선언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선지 1번 목민심서는 또 유명한 정약용의 저서고요. 선지 2번 시무 28조 건의했다. 저 아까 전에 3번에 그 심의목 설치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고려 성종한테 최승로가 건의했죠. 시무 28조.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3번에 나왔던 뭐 지방관 파견하라, 그리고 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무 28조 최승로. 그리고 선지 3번 이토 히로부미 사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중근 의사고. 선지 4번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이거는 바로 여운영 선생이 44년에 국내에서 해방에 대비해서 만든 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뭐 좀 개편시켰습니다. 즉 이제 해방 직후에 총독부로부터 행정권하고 치안권을 이양받아서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또 다시 개편됐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인데, 자, 이것도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이 나왔네요. 어떤 소설인가 하면은 무기 없는 민족, 아마 김송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무기 없는 민족이라는 소설도 EBS 연계고사나 모의고사나 수능에 뭐 최근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여튼 이 자료 가운데 보면은 신탁 통치 반대한다. 이
신탁 통치 얘기가 어느 회의에 나왔습니까? 바로 45년 12월에 있었던 여기도 따라 나오죠.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 모여 회의,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되겠습니다. 또는 3국 외무장관 회의라고도 하죠. 45년 12월에 있었고요. 여기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신탁 통치 얘기 중에 얘기 외에도 바로 조선의 그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대표들이 회의하자, 바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같이 이렇게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 보충해 썼지만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 합의했는데 이게 1차적으로 결렬됐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것이 선지 3번처럼 중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여운형, 김구식 등 중도 인사들이 모여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원칙이 또 좌우합작 7원칙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헌의육조, 이거 아까 전에 8번 문제에서 독립협회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부 고위 관리까지 참석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 채택했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 비슷하게 개편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공화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선지 2번, 1차 갑오개혁 주도, 바로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곳은 군국기무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지 3번, 4번 받고, 선지 5번, 창조파, 개조파가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이거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23년에 있었던 국민 대표회의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조직된 이후에 3, 4년이 지나가니까 굉장히 그 노선 대립이 심했고 갈등도 심했습니다. 뭐 유교로 해야 된다, 또 무장투쟁밖에 없다, 그렇게 갈등이 심했고 뭐 여러 가지 대립이 심해가지고 이 임시정부를 완전히 뜯어고치자, 창조파, 그리고 뭐 완전히 뜯어고칠 필요까지는 없다, 개조파, 그런 일종의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만 그 국민 대표회의 그 끝장 토론은 결렬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19번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왼쪽 말풍선 보면은 마산 사건, 마산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또 키워드가 있죠. 부정선거에 또 항거하는 것이고, 또 이때 집권당은 자유당이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 때 1960년 4.19 혁명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4.19 혁명 결과 나오면 늘 잘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 사임했다.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하야라고도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또는 사임했습니다.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들 수 있다면 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4.19 혁명의 결과로 대통령 사임 또는 내각 책임제, 다른 말로 의원 내각제로도 하죠. 개헌이 이루어졌고요. 네, 나머지 선제 보겠습니다. 선제 1번, 집강소라고 하는 건 바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와 일단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또 전라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개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집강소였고요. 선지 3번,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됐다. 이거 아까 전에 몇 번이었습니까? 바로 11번, 3번에 그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거, 바로 87년 6월에 민주항쟁 얘기할 때 이거가 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여당 대표 노태우 대표가 이제 그런 직선지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민주화 선언을 한 날짜가 6월 29일이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었고요. 선지 4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바로 6.25가 휴전협정이 맺어진 그 이유입니다. 바로 직후에 1953년 10월 달에 체결됐습니다. 선지 5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요건 또 중요한 재헌국회 활동이죠. 바로 다음 문제엔 농지개혁법 나옵니다만 바로 48년 재헌국회 때 이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가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어느 광고 영상 같은 것이 나오는데, 외환위기 극복하자. 자, 이 공익 광고는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 바로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전에 1997년 11월, 12월에 걸쳐가지고, 즉, 김영삼 정부 막바지 들어서 이렇게 IMF, 여기 나오죠. IMF, 국제통화기금에다가 결국 이제, 위안에 대해서 많이 좀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외환위기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그 속에서 출범했는데 온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결국 여기 마치 학생들이 졸업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IMF 졸업식이라고 써있죠.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게 되었다. 그런 걸 아주 홍보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김대중 정부에 대한 거 찾아보면요, 이거 답 쉽네요. 거의 국어 문제 같은 것인데요. 선지 1번, 바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선지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2번,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대원자. 조선의용대는요, 바로 의의가 역시 김원봉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고 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관내, 즉 본토에서 최초로 결성된 한인 무장 투쟁 부대였고요. 근데 이 조선의용대도 좀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부 대원들은 화북 지역으로 갔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당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조선 독립동맹의 또 산하 군대로 들어가서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 합류하지 않은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대원들은 또 나중에 한국광복군, 즉 임시정부 휴하에 아까 봤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선지 3번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인데요. 자,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승만 정부 때 1954년에 좀 그 국회 개헌 정족수를 억지로 무리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고, 그 내용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종신토록 대통령에 출마해서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 그런 사사오입 개헌. 원래 그 전까지는 그 대통령을 두 번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종신토록 출마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었죠. 근데 아까 전에 19번에 봤듯이 결국 4.19에 의해 가지고 사임을 했고요. 하여튼 이때가 1954년의 일이었고요. 근데 마침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능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심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그 야당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썼듯이 호원동주회입니다. 헌법을 지키자 그런 의미로 호원동주회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사오입 개헌을 즈음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선지 4번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반민족 행위 봤지만 바로 재헌국회 두 가지 큰 활동 시험에 나오는 거 바로 또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법이었죠. 이 시기는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농지분배가 곧바로 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제 분할해가지고 단 대금을 상환을 하면은 자기 땅에 드는 거니까 실제로 농지를 분배받기까지는 좀 49년 이후에 약간 시간이 걸렸겠죠. 다음 선지 5번입니다.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상인. 바로 이것이 이제 대한제국 때 1904년부터 5년까지 있었던 화폐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던 메가타가 주관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1904년에 있었던 화폐 정리 사업 키워드 다시 정리하면은 대상이 되는 동전은 백동화, 그리고 주도한 인물은 일본 사람 재정고문 메가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달 고3의 마지막 모의고사 한국사 문제 모두 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한국사에서 모두 대박을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